또 다른 RGB LED의 황태자로 거듭나고 있는 게이밍 기어 제조사 스틸 시리즈가 새로운 무선 게이밍 마우스를 내놨습니다. 라이벌 3 와이어리스. 엔트리 모델이었던 라이벌 3의 무선 버전으로 얼마 전 제가 테크5를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대 18,000 DPI, 400 IPS의 트래킹 속도, 최대 400시간의 배터리 라이프, 이 정도가 특징이에요. 사양만 본다면 무선 게이밍 마우스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약 7만원. 레이저, 커세어의 무선 마우스들보다 대차게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로지텍의 G304 무선 모델보다는 조금 값이 나가요. 한 2만원? 기존 라이벌 3와 비교했을 때 겉 프레임, 쉘 디자인은 큰 차이 없습니다. ABS, 플라스틱, 매트 블랙으로 마감된 몸통에 사이드 버튼을 포함해서 총 6개의 버튼을 갖고 있고요. 고무 그립과 같은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모델과 동일해요. 사이드 버튼이 좌측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유저분들에게 적합한 디자인입니다. 마우스 자체 크기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F9에서 F10 정도의 손 크기를 지닌 유저분들이 쓰기 적합합니다. 참고로 저는 F9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립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유선 마우스보다 이 엉덩이, 이 폭이 조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넉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휠의 동작은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워요. 걸리는 느낌도 확실하고요. 가운데 CPI 조절 버튼은 돌출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작 중 실수로 누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마우스 클릭감은 얕고 가벼운 편입니다. 옴론 스위치가 아니라 GP 스위치가 적용됐어요.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들은 대부분 옴론 스위치가 적용됐는데 확실히 차이 있습니다. 누르는데 힘이 일단 덜 들어가요. 연타를 할 때 그 체감폭이 큰 편이고요. 클릭감만 본다면 저는 옴론보다 GP가 제 취향입니다. 더 좋았어요. 버튼 내구성 역시 약 6천만 회를 보장합니다. 보통 2천만에서 5천만 사이니까 스위치 내구성은 아주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몽크님 DPI 엄청 높게 쓰잖아요. 저는 DPI 일단 기본 5천. 미친. 그게 왜 미친놈이에요? 아니 그리고 무선 연결을 위한 동글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요즘은 게이밍 마우스에서 보기 드문 AAA 건전지 2개를 활용합니다. 건전지가 들어가면서 얻는 이점은 크게 보면 2개 정도 있습니다. 최대 약 400시간의 무지막지한 배터리 타임을 지닐 수 있게 됐다는 것.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별도 충전 없이 바로 건전지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누구보다 빠르게 다시 전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고 누구보다 빠르게 소환사의 협곡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실력의 문제 아닌가? 400시간. 어지간한 메이저 게임 4개 정도는 엔딩을 보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배터리 충전, 교체 주기에 대한 압박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400시간의 배터리 타임은 고효율 모드로 측정된 값으로 추정돼요. 이 고효율 모드라는 게 LED도 끄고 폴링 레이트도 1000에서 125Hz로 낮춰서 사용하는 그런 모드예요. LED를 켜고 최대 퍼포먼스로 사용하게 될 경우 실사용 시간은 400시간보다 짧습니다. 풀 퍼포먼스 그대로 사용을 해봤거든요. LED까지 다 켠 상태로. 배터리가 약 한 300시간 정도 썼어요. 저는 제가 그냥 듬성듬성 체크를 한 거라서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이 300시간이라는 게. 근데 얼추 그 정도 썼어요. 왜냐면 추석 전부터 지금까지 쓴 거니까. 이거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배터리 타임은 굉장히 긴 편인 거죠. 건전지 2개가 사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제품의 무게감은 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건전지 2개를 모두 넣었을 경우 제품 무게는 약 106g이에요. 아주 무거운 건 아닌데 요즘 워낙 100g 미만의 무선 마우스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106g 무게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악한 스틸 시리즈는 이 녀석을 배터리 하나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줬습니다. 배터리 하나만 집어넣어도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건전지를 하나만 넣었을 경우 제품 무게는 약 96g. 불과 10g 차이지만 그로 인해 무겁지도 대차게 가볍지도 않은 딱 적당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타임은 절반가량 줄어들지만 그래도 100시간이 넘는 배터리 라이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은 역시 느끼기 어렵습니다. 무게만 보면 제닉스의 티탄 G 와이어리스보다 3g 무겁고 로지텍 G304 와이어리스 모델보다 3g 가벼운 겁니다. 레이저의 무선 마우스들은 지금 말한 모든 무선 마우스들보다 훨씬 가벼운데 15만원부터 시작해요. 가격이 애초부터 2배가량 차이가 나죠.
픽스아트 3335 고감도 저전력 센서 기반으로 튜닝된 트루무브 에어 센서를 활용합니다. 기존 라이벌 3보다 훨씬 높은 최대 18000 CPI를 지원하고요. 이전보다 개선된 퀀텀 와이어리스 2.0, 2.4GHz 무선 기술을 활용합니다. 무선 기술이야 그렇다 치는데 그보다 반가운 점이 있다면 블루투스 5.0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유선 연결을 과감히 버리고 블루투스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외에 5개의 온보드 메모리 프로파일을 지원하고요. 뭐 갖출 건 다 갖춘 거야. 라이벌 3 와이어리스 단점? 아쉬운 점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딱히 없어요. 굳이 꼽자면 디자인입니다. RGB LED가 다 빠졌어요. 막강한 배터리 라이프를 자랑하기 위해 휠을 제외하고 기존 라이벌 3에 붙어 있었던 모든 RGB LED를 제거했습니다. 브랜드 로고에도 LED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RGB LED를 혐오해요? 이 로고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사항입니다. 저처럼 RGB LED를 사랑하는 유저들에게는 이건 진짜 섭섭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스틸 시리즈 소프트웨어는 지난번 아크티스 헤드셋을 리뷰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스틸 시리즈 엔진 3를 활용해요. 굵직한 경쟁사들의 소프트웨어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직관적인 편입니다. 지원하는 옵션도 생각보다 많고요. 참고로 마우스 슬립 타임은 최대 20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 USB 동글을 활용해서 연결을 해도 스스로 드라이버는 잡아내는데 소프트웨어는 설치되지 않아요. 스틸 시리즈 홈페이지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스틸 시리즈 라이벌 3 와이어리스는 기존 라이벌 3 유저라면 큰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입니다. 저처럼 손이 작은 유저들이라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고요. 화려한 LED의 부재는 굉장히 아쉽지만 그 외 성능, 스위치 내구성, 배터리 타임, 소프트웨어 모두 고려하면 분명 출중한 쓸만한 무선 게이밍 마우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우스라는 건 내 손에 맞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사양이 높고 아무리 좋은 마우스더라도 내 손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스틸 시리즈는 이제 대형 마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번 손에 한 번씩 대보고 구입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와이안 피자 되게 혐오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반면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것처럼 RGB LED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지만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게이밍 기어 제조사들이 RGB LED에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